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의 연장선상에서 저번 시간에 자에서 미까지 인목이 왔을 때 변화 양상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 근데 하나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인목이 왔을 때 위 하늘에 무엇을 달고 왔느냐, 즉 갑, 병, 무, 경, 임, 이렇게 무엇을 달고 왔느냐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중요하다. 이것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예. 이 천간은 그 해의 목적인 거예요. 목적. 예, 목적. 즉 그 세 군이, 제가 세우는 세 군이라고 했죠. 세 군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내 사주에 접근을 했느냐, 그것을 이제 설명할끔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 하면 이제 복잡하니까 지지의 양상을 설명해 드린 거고, 다음 한 가지는 또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독자분들이 이제 질문을 좀 해주시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그 해 인목이 이 해에는 변화시키지만 요것 때문에 변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변화할 때는 완전히 묘가 왔을 때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세운 해석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다시 한번 요런 그 전제를 좀 아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이 신을 만났다. 충이라고 말하죠. 충. 네. 근데 이 충이 돼서 깨졌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하지 말고, 깨졌다는 의미보다는 멀리 갔다. 멀리 갔다. 즉, 새로운 직장 전변, 직업 전변, 이런 것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일주가 이렇게 신을 났을 때 인이 왔다. 그럼 뭐예요? 직장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 동료나 여기에 이제 병화가 들었으니까 아래 후배한테 밀려가지고 갔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제 금이 하나 더 있었다. 이럴 때는 확실하게 요놈을 놓고 여기로 변화가 주는 거죠. 이렇게. 아니면 이때 결심하고 묘년에 확실히.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를 하고 여기와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원진이 됐죠. 그러니까 이 안에 보면 돼요. 여기 안에 보면은 신금이 들어있고 여기가 병화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걸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즉 지점으로 갈 수도 있고 현재 있는 상황에서 지점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합이나 합형이나 충이나 파나 이런 것도 있지. 해 이런 것들은 다 변화의 모습이에요. 변화의 모습. 길흉이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길흉이 아니에요. 움직인다, 멀리 간다. 여기서 봤을 때는 우리 12신사를 보면 역마예요. 역마. 빈번한 해외 출입, 이런 것도 역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인이 왔을 때 신금을
어떤 양상으로 쓰고 있으면 이것이 변화가 된다. 예. 만약에 돈으로 쓰고 있다. 돈으로 쓰고 있다. 그러면 인이 왔다. 작년 같은 게 그런 이민년이 왔겠죠. 예. 이민년이 오면 이 임수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즉 남편, 직장, 직업으로 인해서 이 금전 손실이 일어날 수 있고, 손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손실이 나거나 아니면 이 문서죠. 문서에 금전을 갖다 바꾸는 거예요. 즉 현금이 가지고 있던 현금을 남편 명의의 문서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명의는 내 거지만 남편이 나에게로 바꿔줬다든지, 아니면 이게 관이잖아요. 관이란 말이에요. 관에서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관에 의해서 이 현금이 뭐 세금을 냈다든지, 세금을 납부할 수 있든지,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에 하늘에 무엇을 타고 왔고, 이 글자가 원국에 어디에서 투출됐느냐, 나왔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투괄할 때 이런 것도 참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투출이나 투관이다. 투출 뭐 이런 거 말했죠. 투출, 투관. 이런 것은 뭐냐? 뭐 뿌리가 있네 없네 이런 것들은 뿌리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뿌리가 있네 없네 이런 것은 의미 없어요. 어떤 목적을 갖고 왔느냐, 목적을 갖고 왔느냐.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신금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인목이 왔을 때는 상호 쓰지 못하고 이걸로 변화를 시킨다. 근데 이것도 온전하게 들어오는 건 아니죠. 이거 자체도 변형된, 변형. 그래서 형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문서가 되긴 되는데 조건부로 걸려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이라는 집을 샀는데 대출금이다, 대출금. 대출금이 끼어 있다. 이런 식으로. 온전한 형태로 아니까 이것도 형충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형충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온전한 상태로 두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여기에 축이 있었다, 이러면은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이런 것 같은 경우 온전한 상태로 들어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있는데, 아까 제가 천간이 5개가 들어있죠. 갑, 병, 경, 무, 임, 했죠. 자,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이제, 저도 이런 말 참 쓰기 싫은데, 이게, 채용이라는 말이 있어요, 채용. 그래가지고, 채용 분할을, 뭐, 원국만 할 거냐, 아니면 대운까지 포함시킬 거냐, 이런 논쟁이 많이 발생되죠, 이런 논쟁이. 이게 뭔 말이냐면, 이 논쟁의 핵심, 이 논쟁을 하는 핵심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이유가 이러한 것이 운에서 왔을 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적용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채용 분할이라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 채용 분할도 나와야, 이 채용 분할에, 논쟁하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의미를.
이유를. 그래야만이 이 하늘에 달고 두르는 것들이 원국에서 어떠한 작동을 하는가를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까지 이제 오늘 설명을 드렸고, 시간상으로 이제 오늘은 일단 신금은 자기 꼴을 유지를 못하고 떠나야 한다. 이렇게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유는 조건문 거예요. 이 유금의 신금과, 여기가 경신이 들었죠. 여기 경신. 네. 경신이 들었습니다. 경신. 이것과 여기에 병화가 합이 되는 거예요. 암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암합의 형태를 읽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경금은 아까 말한 대로 신금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활용이 못한다. 그래서 정유라는 사주에 정유가 있다. 그러면 인목이 왔다. 그러면 일부는 겁재가 가져가죠. 겁재가 일부 가져가는 거예요. 일부 가져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부는 아까 말한 대로 경금은 문서로 대체되는 거예요. 간목이라는 문서로 대체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문서를 가는데 옆에 타인 명의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이 타인에게 지출 요소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제가 봤냐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서를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문서를 여기 자기 집이에요. 근데 여기가 도로예요. 근데 여기까지가 길이 있어야 돼요. 이게 길이 없으면 이게 맹지가 되는 거죠. 맹지가 돼요. 우리나라는 건축법상 맹지에는 건축 허가가 못 나가요. 일단은. 그러니까 여기가 또 집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이 땅이 이 집 거예요. 이 집, 이렇게. 이 사람, 이게 자기 집이라, A라는 집이라면, 이게 이제 B라는 집이겠죠? 그럼 B라는 사람의 땅을 이만큼 사서 도로를 내야 돼요. 그래야 이 맹지를 활용해서 건축 허가가 나요. 이럴 경우에 여기에 들어간 지출 수요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정화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인목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목이 왔을 때는 금은 축년도, 자축, 해자축 이렇게 오면서 금은 좀 죽는 거예요. 경금은 사라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12운성을 달리 그렇게 않더라도 경금은 이미 사라지고, 무술년부터 사라지고, 신금이 이제 져가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때부터 점점점 묘에는 완전히 가는 거죠. 진유 합금이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완전히 여기 때 사라지면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경금이 죽어가고 있다면 여기서 이제 신금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인목이 왔을 때는 아까 이런 문제들이, 아까 일부는 병화와 합의되는 문제, 일부는 내 문서로 들어오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주풀이를 하면서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이걸 인식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인연에는 결론은 금들은 이면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결론은. 이것을 이제 사주 해석에 현실화 시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술토가 있는데 인목이 왔다. 그럼 일단은 여기에 있는 신금은 매우 약화되는 건 사실인 거예요. 활동 둔화. 활동 둔화. 이게 뭔 말이냐?
현금, 만약에 이게 병일주다 이런 사람은 돈이죠. 돈이나 부인의 건강은 어떠신지, 건강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런 거, 부인 건강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정화도 을축이 되죠. 을축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우리가 지지보면 오화라고 했죠. 오화. 그러나 대체가 되는 거예요. 이때. 그 다음에 토는 당연히 여기서 이제 약화하는 거죠. 약화되고 변화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토는 결론은 새로운, 이게 우리 지살이죠. 지살. 지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병화를 얘하고 얘는 인호술계도라고 해서,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아셨는데, 인오술계도예요. 여러분 병화가 정화로 변화돼서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저장되는 거예요. 근데 얘하고는 뜻이 안 맞는 거죠. 얘하고는. 얘는 병화를 집어넣겠다는 거고, 얘는 병화를 새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의 모습과 형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갖고 있던 문서나 돈이나 이런 것들을 새로운 성장을 할 수 있는, 여기는 죽어있는 문서잖아요. 그럼 새로운 성장의 문서, 여기가 만약에 재개발지라면 재개발지다. 그럼 여기는 이제 뭐 뉴타운 건설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뉴타운 건설. 이런 때 이제 뉴타운 건설 이런 때 이런 문서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아마 공사가 시작되겠죠. 공사가 시작된다. 이렇게 공사. 이런 거 양상을 봐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기에 있는 신정무는 이제 역할을 다 했고, 새로운 여기에 다시 무병갑, 즉 여기 신금은 갑목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씨앗이 싹을 틔우는 거예요. 정화는 병화로 변화되고, 토는 토로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토하고 이 술토 속의 토하고 이 토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보관을 하기 위한 토고, 이것은 새롭게 변형을 만들어가는 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의 제약상 여러 가지 참 설명을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이것을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 이제 해수가 왔다. 인해한목, 이게 아니에요, 이게. 이 해수가 모두 해가지고 여기에 잡혀서 이것을 기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경금일주가 있다, 경금일주. 경금일주가 해수를 갖고 있다. 해월에 태어났다. 인목이 왔다. 그럼 이 사람이 물건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물건. 식상이죠? 물건. 물건을 갖고 있어. 물건을 갖고 있었는데, 무대를 만난 거예요. 여기에. 팔로 개척. 편제죠, 이게. 편제라는 무대를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여기서, 뭐 홈쇼핑이라든지, 이게, 이래서, 편제는 단타성이 그랬으니까,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불이 들어있죠? 방송, 이런데. 이런 무대를 만나서, 여기에다가 해서 현금화를 시킬 수 있는데, 이 현금이, 여기 있는 간목이, 병화로 일부분 소모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금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이 홈쇼핑 회사에다가 돈을 지불을 한다. 그리고 여기서 무토가 이제 있으니까 나에게 지분이나 권리가 온다. 이렇게 완전한 현금이 내 거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경우는. 병화로 소모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병화가 이제 토로 변해서 토생금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에 소모 지출은 따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여기 이제 했지만 여기 지장 간의 관계를 이런 것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 해석이 잘 되고, 제가 이제 지금 자에서 해까지 다 끝났는데 중요한 게 아까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인목이 올 때 하늘에 무엇을 달고 왔는지, 요 문제들. 이게 결국은 이제 원국을 해석하는데 기본이 되는 거고, 이 기본의 이제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제 논쟁을 벌이는 채용분할이라는 게 있어요. 채용분할. 이걸 채용분할에 대한 논쟁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논쟁의 이유가.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자, 원국도 이렇게 유돌자가 있으면 천간의 중요성을 또 얘기하다 보니 여기까지 나왔는데, 유돌자가 있으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월령이라고 하죠. 월령. 월령이라고 하고, 이것을 계절. 저는 계절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서 격도 자꾸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 체가 이걸 하나의 용어로 보는 거예요. 용어로. 체용 이렇게 되고, 여기서 월지에서 또 대운이 나와요. 대운이 이렇게. 대운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합쳐가지고 하나의 체고, 이것을 용어로 놓고, 그다음 세운이 나온다. 그럼 이거 하나의 체로 보고 세운을 용어로 볼 것이냐, 아니면 원국만 체로 볼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왜 이제 이런 논쟁이 벌어지냐면 이런 문제들인 거예요. 이런 문제. 그래서 좀 다른 데로 좀 샜는데 좀 이런 것 좀 알려드리고 싶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제가 와서 12지지와 만났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목과 제가 인목과 12지지를 이제 만났을 때 사항들을 설명했는데, 이게 모든 것이 다 설명될 수 없는 이유가 일단 원국이 다르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천간, 이 문제. 여기서 이제 제가 참 옛날 그 용어라든지 이런 것은 별로 잘 안 쓰는데, 어쨌든 이 채용분할도 굉장히 중요한 논쟁일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시중에 이걸 가지고 굉장히 논쟁을 많이 해요. 어떤 사람들은 대운을 안 보고 사주풀이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대운을 안 보는 분들은 채용 분할에 있어서 체를 원국만 인정하는 거예요. 원국만. 그리고 대운까지 보는 사람들은 체를 대운까지 보는 거고. 그래서 지금 잠깐 제가 이 천간 얘기, 이 인목이 12지를 만나는데 각자의 변화 양상이 틀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늘에 무엇을 달고 왔느냐, 이제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제가 이제 채용 분할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제가 인목이 신유술 해를 만났을 때 어떻게 변화되는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만이 이 해석이 원활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절대 길흉을 대입하면 안 돼요. 길흉은 원판에 내재되어 있어요. 원판에. 이것은 변화 양상인 거예요. 물론 이 변화 양상으로서 결과물에 대한 기흉은 볼 수 있지만은, 결국은 이것은 변화 양상이라는 대원칙을 인식을 하시고, 거기에 이런 내용들까지 예견을 하시면
통변을 좀 더 원활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